안녕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모자라지 않아? 라는 분도 있고, 아니, 저 돈으로 어떻게 사냐? 라는 반응도 있죠. 사실 은퇴 후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삶의 질도 거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월 400만 원 쓰는 사람과 월 9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각각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적게 쓰면서도 나름 만족스럽게 살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게 쓰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분도 있어요. 결국 금전적 여유뿐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무얼 하면서 지내느냐가 관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400만 원과 90만 원이라는 건 꽤 큰 차이입니다. 한 달에 400 쓰면 골프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테고, 반면 90만 원이면 공과금, 식비, 교통비만으로도 빠듯한데?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실제 사례 혹은 가상의 인물을 참고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경우엔 이렇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여유로운 어씨 부부 노년에도 배울 건 배워야 해요. 먼저 어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다가 연금을 꽤 넉넉히 받게 된 케이스예요. 합쳐서 월 약 400만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요. 어씨 말을 빌려보면 저희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봤어요.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골프 레슨도 받고 주말에는 가벼운 등산도 가고 평일에 할인 항공권 뜨면 해외도 종종 나갑니다. 집에서 쉬는 날엔 유튜브 보고 요리 따라 해먹는 게 소소한 낙이죠. 라고 하더군요. 또 어씨 부부는 건강도 꽤 잘 챙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단한 약물 치료만 있으면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니까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병원 시설 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덕분에 치료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해도 미리 대비해두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결국 어씨 부부는 월 4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그리고 소소한 자기계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고 움직여야 늙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60대 중반이라고 해도 배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외국어 공부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는 취미도 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넉넉한 생활비 다양한 선택지라는 점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 걸 시도해 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맞죠. 2. 표준적인 B씨 부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래요.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B씨 부부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 부부였고 조금씩 저축도 했고 퇴직금도 모아놓고 국민연금도 들어놨어요. 은퇴 후에는 소소하게 동네에서 알바나 사업처럼 조그맣게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월 수입이 대략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벌기도 하고 가끔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목돈도 있긴 하죠. B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특별히 풍족하진 않아요. 그래도 매달 200 정도면 생활 자체는 할만해요. 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이라 고정비가 적다는 게 큰 도움이 되죠. 대신 요즘 전기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 마트 가면 신선식품 가격이 체감상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할인 쿠폰 꼼꼼히 챙겨 쓰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동네의 마트를 자주 들르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해 먹으면 외식비가 덜 나가서 이 정도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B씨가 전혀 여가를 즐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랑 근교로 여행도 가고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가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고차 끌고 12박으로
가까운 데라도 훌쩍 떠나는 게 낙이죠. 그동안 못 봤던 풍경을 보니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B씨가 강조하는 건 작은 행복이었어요. 솔직히 월 200, 300 되면 팔자가 핀다기보단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 수 있다 정도죠. 예전처럼 비싼 외식을 자주 하거나 해외여행을 길게 다니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기분 내서 맛있는 것 좀 먹고 주말에 극장 갈 때 팝콘도 사 먹고 이런 소소한 낙이 꽤 괜찮아요. 결국 B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소비를 조절하며 보통 수준으로 여유를 찾고 있었어요. 꼭 월 400이 아니더라도 적정선에서 자기만의 루틴과 가벼운 취미 생활을 유지하면 노후 생활도 그리 팍팍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죠. 3. 빠듯한 CC 부부 그래도 함께 있으니 괜찮아. 마지막으로 CC 부부는 소위 월 100도 안 쓰는 부부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으로 둘이 합쳐 약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보험료나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90만 원 안팎이라고 해요. CC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한 달 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고기도 비싸고 과일도 비싸고 팝상 물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밥 먹을 일은 거의 없고 주로 집에서 밥 해먹죠. 그래도 할인마트나 전통시장을 돌면서 최대한 싸게 사요. 가끔 옆집이랑 반반씩 나눠 사면 좀 더 저렴할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문화생활이나 여가는 거의 없는 걸까요? 저희도 TV만 보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가끔 동네 도서관 가서 책도 빌려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 강의 같은 것도 볼 수 있더라고요. 또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건강체조나 노래 교실도 있고요. 의료비 부담도 분명 있을 텐데 이 부분이 CC에게는 가장 고민이 많다고 해요. 아직은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언젠가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겁나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잘 챙기려 하고 아플 때 미루지 않고 바로 병원 가려고 해요. 은근히 초기 치료가 더 싸게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CC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굳이 불평하려고 하지 않아요. 살면서 큰 사고나 중병 없이 지금까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간혹 친척들이 도와줄 때도 있고 동네에서 반찬 챙겨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는 대로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결국 CC 부부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서 다른 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찾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지역 사회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참여 등등 작은 것들로도 의미를 찾고 계셨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 사례를 보시니 어떠세요? 어씨 부부 월 400만 원대 생활비, 골프도 배우고 해외여행도 가는 여유로운 노후. B씨 부부 월 200만 원 정도로 소소하게나마 여행, 외식,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큰 부담 없이 사는 평범한 노후. CC 부부 월 90만 원 안팎으로 최대한 아껴 살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공동체 활동과 건강한 일상을 통해 작은 행복을 찾는 노후. 결국 노후에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여러 기회와 선택지가 늘어나죠. 그렇다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인간관계, 건강관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등이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큰 축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 계획. 젊었을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최소 23가지 정도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미리 만들어두면 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지속 가능한 취미와 활동. 은퇴하고 나면 시간은 많아지고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취미나 활동, 모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가까운 공원 걷기 모임, 동네 독서 모임, 문화센터 강좌, 봉사활동 등은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죠. 인간관계 관리. 은퇴 후엔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쉬워요. 직장을 그만두면 사람 만나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평소에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모임, 종교 단체 참여 등을 통해
꾸준히 인간관계를 쌓아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 자산. 노후에는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요. 미리부터 식습관, 운동 습관을 잘 들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챙겨두면 실제로 병원비를 줄이거나 빠른 치료로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며 사실 월 400 vs 월 90이라는 숫자는 단순 비교에 불과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죠. 어씨 부부처럼 넉넉한 자금 적극적인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분명 좋겠지만 현실은 빚이나 시시처럼 좀 더 제한된 자금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재정계획, 인간관계,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 CC 부부처럼 적은 돈으로도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도 난 은퇴 후 월 90만 원으론 못 살 것 같아라는 분도 있고 저 정도면 나름 괜찮지 않아? 라는 분도 있겠죠. 결국 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자신의 재무 상태와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학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고 그걸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령 소비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용으로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국 노후란 주어진 자원돈, 시간, 체력,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쓰고 누리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